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파트 2 윈도우 기본 사용법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강이 출제 빈도율 2%여서 우리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7% 정도 됩니다. 보통 한 7, 8, 90 이 정도의 출제 각 강의마다 그 정도의 출제 빈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탕화면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컴퓨터, 내 컴퓨터죠?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누구? 쉬프로미. 자, 꼭 욕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자, 아무튼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항상 기원을 드리고 있는 쉬프로미 정익종과 함께 이번 시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7의 바탕화면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아래쪽, 바탕화면 맨 아래쪽 보면 얘가 시작 단추죠. 시작 단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작업 표시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지난 강의 2강인가 살펴봤었죠. 자, 알림 영역. 그리고 맨 오른쪽이 바탕화면 보기. XP에서는 바탕화면 보기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XP에서는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었는데 윈도우 7에서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 프로그램을 빠르게 열려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그러면 작업 표시줄이 없어지죠. 다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면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실행 이거 다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없어진 대신에 작업 표시줄에 빠르게 연결하려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작업 표시줄 이렇게 나타나고 아이콘들,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은 일반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 자, 이런 것들이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화살표가 있는 것들. 화살표가 없는 것들은 일반 아이콘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폴더 또는 아이콘을 만들 때 실제 저장 위치, 바탕화면의 실제 경로가 어디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근 문서 경로는 유저 밑에, 계정 밑에 도큐먼트스라는 경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은 그럼 어디냐? C 밑에, 유저 밑에, 계정 밑에, 데스크톱. 데스크톱이 바탕화면, 데스크 책상 위라는 말이죠. 바탕화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에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윈도우 7을 기본으로 설치하면 설치되는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휴지통만 보인다는 겁니다. 휴지통만. 자, 그러면 그 외에 컴퓨터,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 이런 아이콘들은 여러분들이 개별로 표시하여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디 가서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지통만 있어요. 처음 설치할 때. 자, 그러면 여기에 개인 설정이 들어갑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고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처음 설치할 때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바탕화면에 관련 아이콘들을 보여주시고 또 아이콘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 아이콘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걸로 하고 싶어. 이렇게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원래대로 기본값 복원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 아이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자동 정렬 및 모눈에 맞춰 정렬도 가능하다. 자, 계속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보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보기 메뉴에서 아까 우리가 개인 설정에서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아이콘 변경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메뉴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아이콘 자동 정렬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아이콘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의 아이콘 표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 표시를 해제하면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모두 숨길 수 있다. 삭제가 아니라 숨겨지는 겁니다. 다시 여기를 체크해주면 다시 나타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콘의 크기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당기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이콘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죠. 그런데 보기 메뉴에 자동 정렬을 하면 끌지 못해요. 자동으로만 정렬됩니다. 자, 그리고 모눈에 맞춰라는 게 있습니다. 모눈에 맞춰. 내가 살짝만 내려도 안 움직여요. 살짝만 옆으로 가도. 즉 각각의 칸들이 보이지 않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눈 종이에 맞춰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움직이면 움직여지지만 약간만 움직이면 그 자리로 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자, 없어져 버리죠. 삭제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오른쪽을 눌러서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하면 다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표시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컨트롤 휠을 눌러도 아이콘의 크기가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가기 메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기 메뉴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F10을 눌러주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기 메뉴는 개체에 대해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또는 아이콘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어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느냐, Shift F10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바로가기 메뉴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탕화면에서 했을 때는 보기, 정렬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 했을 때는 뭐 보내기도 나오고 연결 프로그램 나오고 공유 대상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죠. 자, 아이콘에 따라서 또는 장 위치에 따라서 메뉴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는 Shift F10이라는 거. 자, 그 중에 바로가기 메뉴 중에 우리는 보내기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기 메뉴. 자, 여기에는 보내기 메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보내기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서로 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로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도 만들 수 있고 또 압축 폴더도 할 수 있네요. 압축 폴더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압축 폴더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편지 수신자, 편지 팩스 편지, 이 드라이브 경로로 옮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문서로 그러면 이동이 아니라 문서로 우리 여기에 보면 문서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가 있죠.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옮겨지는 게 아니라 자, 보내기의 개념은 우리가 이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복사의 개념입니다. 복사. 보내기란 이동이 아니라 복사의 개념이다. 또 보내기를 이용하여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면 바로가기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 아이콘에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용하여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또 보내기 바로가기 메뉴를 편집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문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압축, 팩스, 편지, 이드라이브 있었는데 한방합격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네요. 자, 이렇게 추가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내기에 나타나는 오른쪽 메뉴는 편집이 가능하다. 자, 편집하려면 그럼 어디로 가느냐? C 밑에 사용자 밑에 유저가 되겠죠. 유저 사용자 같은 말입니다. 자, 계정 밑에 어플라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뭐 응용 데이터, 로밍, 마이크로 길어.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자, 우리는 그러면 send to만 기억을 합시다. send to 사용자 계정 밑에 send to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자, send to가 뭐예요? send가 보내다, to 어디까지 보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send to 폴더에 폴더 또는 원하는 위치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현재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내기 메뉴에 보시면 없어요. 한방합격이라는 게 없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죠? 경로 기억나요? 자, C 밑에 사용자 밑에 유저 그죠? 자, 자신의 계정 밑에 그런데 아까 어플리케이션 뭐 데이터 영어로 뭐라고 써졌는데 영어는 하나도 없네요. 거짓말 쳤네. 내가 거짓말 쳤어요. 아, 그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왜 자꾸 화면이 뒤로 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경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숨겨 있습니다. 숨겨. 그러면 우리가 도구 폴더 옵션에서 숨긴 폴더들을 다시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
도구 폴더 옵션은 뒤쪽에서 다시 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우선은 여기서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구 폴더 옵션에서 보시면, 자, 현재는 영어로 된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숨겨진 파일을 표시해라. 숨겨진 파일을 표시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구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숨겨진 파일을 표시해라. 그랬더니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로밍, 뭐 우리가 외국 나가나요? 로밍하러 가요. 자, 로밍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다음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윈도우즈가 어디 있나요? 자, 맨 밑에 윈도우즈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샌드 투 폴더 이거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폴더를 누르고, 자, 한방 합격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고 다시 한번 바탕화면에서 보내기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기 메뉴를 확인했더니 보내기 메뉴에 한방 합격이라는 경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즉, 보내기 메뉴를 우리가 편집할 수 있다. 어느 경로에서 send to folder. 중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외국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뭐 영어로 써진 어디로? 로밍하러 가야 되겠죠. 로밍. 자, 그래서 전체 경로를 다 모르겠으면 최소한 우리가 send to folder는 기억을 하시고 중간에 로밍을 한다는 거. 우리 외국 나갈 때 전화번호 로밍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으로 가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다. 또 보내기의 바로가기 메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자, 이름 바꾸기, 삭제 등은 반드시 어디서? 사용자에서 이 경로에서 폴더의 이름도 편집할 수 있다. 자, 이건 또 무식이 소리냐? 이거 무식이 전부 다 어려운 말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한방 합격이 나오죠. 한방 합격. 아, 근데 나는 한방 합격이 아니라 지금 나우 합격. 바로 합격을 하고 싶어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안 눌러지네요. 자, 여기서 가서 이 한방 합격 이름을 바꿔보고 싶어요. 다른 걸로 바로 나우 지금 당장 합격 그렇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더니 자꾸 안 된대요. 어디서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로밍의 send to folder에 가서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바리. 자,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보내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바꾸기, 삭제 등을 하려면 어디 가서? 여기에 와서, send to folder에 와서 숨겨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보내기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압축 폴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하게 되면 공간을 전략할 수 있는 건 기본 상식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른 사용자와 압축 폴더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뭐 끌어놓기 해도 되고 압축에 추가하려면 자, 이미 압축 폴더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압축하고 싶어요. 그럼 끌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들은 압축을 풀지 않고 바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할 수가 있지만 특정 프로그램 뭐 다른 파일에 종속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압축을 풀어서 해제한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압축 폴더에는 압축 파일 자체에 암호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보내기에서 압축 폴더 만들었죠. 그때 암호를 넣을 수는 없지만 자, 압축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에 보시면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압축 파일 있죠. 이 압축 파일에다가 내가 암호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암호를. 그러나 고급에 들어가서 보시면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하는 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 자체, 압축 파일 자체에는 암호화가 안 되고 내용은 암호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 특징이 나왔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 자, 우리가 아까 아이콘에는 일반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 별이 몇 개? 5개. 장수, 돌, 침대. 누가 장수, 돌, 침대 사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좀 돈 좀 받아야 되겠어요. 자, 별이 5개.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이런 걸 삭제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삭제되면 익스플로러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다.
자, 확장자는 LNK, 링크,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한정,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원본 파일이나 폴더 위치는 속성 창에서 확인을 한다. 자,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바로가기 여기 화살표 있죠. 바로가기 아이콘. 속성에 들어가시 보시면 여기 바로가기 탭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또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PDF 문서 같아요. PDF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PDF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 문서가 열리는데 그러면 리더죠. 이 문서가 연결되는데 또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원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도 전혀 원본 파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일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원본에 연결되어 실행이 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공유가 안 된다. 자, 속성창에서 이름을 변경해도 원본의 이름, 자 이렇게 이름 변경해도 원본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는다. 원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그러나 쉬프트 키를 누르면 뭐가 되죠?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자, 그런데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자, 계속해서 보고 좀 이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의 복사 또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팝업 메뉴에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도 가능하다. 자, 보내기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용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도 만들 수 있다. 자, 별이 몇 개?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혹시 장수 돌침대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저작권 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역시 또 돈 받으려고 그랬다가 괜히 저작권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연락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가기 아이콘 여기 있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만들어졌는데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끌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만들어지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무한정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자, 바로가기 보면은 경로 위치죠. 실제 파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유저 밑에, 계정 밑에, 데스크톱. 바탕화면이 데스크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정 밑에, 데스크톱 밑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문서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연결. 자, 그래서 위치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탭에 가서 여기다가 자, 시험 족보집이라고 써볼까요? 시험 족보집. 자, 그렇지만 원본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친다는 거죠. 미쳐버려. 원본이 미쳐버린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변경도 가능하고 확장자는 LNK이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아이콘들의 뭐 위치, 크기, 그 다음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기 컨트롤 시프트 누를 수 있고 편집에 복사를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라는 메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가기 메뉴도 한번 해볼까요? 잠깐. 자, 얘를 먼저 그냥 메뉴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복사를 할게요. 바로 복사. 그리고 여기서 바로가기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련된 내용들 별이 몇 개? 5개. 눈이 번쩍번쩍 튑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이렇게 해서 일반 탭에서는 이름 변경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특성 아까 읽기 전용과 숨김 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암호화 내용들 뭐 아까 우리가 압축에 암호화 하는 거 있었죠.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바로가기 탭은 아까 뭐 했었죠? 경로, 연결 대상,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 파일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해도 원본에는 전혀 영향을 갖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꼭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컴퓨터 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창을 한번 띄워놓고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창의 크기를 좀 줄여놓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창 조절 메뉴 상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다시 또 띄워야 되네요. 아, 괜히 지웠어.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옵니다. 조절 메뉴 상자, 창 조절 메뉴 아이콘들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검색 상자.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그 다음에 여기는 도구 모음인데 구성해 보시면 레이아웃에 메뉴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 모음을 지우면 위에 메뉴 모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메뉴 모음을 나타낼게요. 자, 그리고 세부창. 밑에가 세부창입니다. 자, 미리 보기 창, 탐색창. 탐색창은
왼쪽입니다. 왼쪽 창. 자, 한번 볼까요? 자, 레이아웃에서 탐색창 없어져 버리죠. 탐색창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탐색창은 띄워놓고 이번에는 자, 세부정보창 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지울 수 있어요? 오른쪽을 없애는 방법은 없죠. 오른쪽을 없애는 방법은. 자, 그래서 탐색창, 그 다음에 세부정보창, 미리보기창 한번 눌러볼까요? 미리보기창은 여기 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눌러도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미리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좀 전에 도구 폴더 옵션 봤죠? 이 부분이 도구 폴더 옵션. 보기 탭에서 숨겨진 파일 표시하는 거 아까 우리가 잠시 해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여기를 Alt키, 메뉴가 없죠. 현재 메뉴가 없는데 Alt키만 눌러도 메뉴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메뉴를 굳이 나타내고 싶으면 레이아웃에서 메뉴를 표시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프로그램 또는 변경, 네트워크 드라이브 열기, 제어판 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뒤에 탐색기에 가서 또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지만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홈그룹,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라가 아니라 전라 홈, 우리 집이죠. 우리 집 홈, 우리 집 컴퓨터는 네트워크가 구려 느리단 말이에요. 자, 탐색기 왼쪽. 자, 내 컴퓨터 왼쪽에 보면 탐색에, 자, 탐색창에 졸라 홈, 우리 집 컴퓨터는 네트워크가 구려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탐색창, 미리보기창, 세부정보창, 검색상자, 조절 메뉴 상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컴퓨터 사용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창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창 사용하기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열어놓고 보기 메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또 옆에 삼각형 모양도 있죠. 삼각형 모양.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점점점 세부 정보 선택해 보면 점점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건 이런 동그라미가 있고 어떤 건 이런 체크가 있고 어떤 건 이런 점점점이 있고 어떤 건 이런 삼각형 모양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하위 메뉴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위 메뉴가. 자, 그 다음에 점점점은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클릭하면 또 다른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체크.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한다. 자,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죠. 여기는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는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 안 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비활성은 사용할 수 없는 창이다. 메뉴다라는 겁니다. 자, Alt F4는 누르면 여기에 누르는 것과 동일하죠. 또는 여기를 더블 클릭을 누르는 것과 동일하죠. 창을 종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 종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닫기를 눌러도 되고 오른쪽 닫기를 자, 그 다음에 뭐 X를 눌러도 되고 창 조절 메뉴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창 종료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 내용들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이번 시간에도 관련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7에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인 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바탕화면 배경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배울 내용들인데 여기서 개인 설정에서 바탕화면 배경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것들을. 또는 아까 바탕화면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아이콘을 바탕화면을 배경을 바꿀 수 있고 알림 영역 시계 아이콘을 켜거나 끌 수 있다. 자, 이거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가 아니라 알림 영역 작업 표시줄 맨 아래쪽 오른쪽에 있었죠. 알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도 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있었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윈도우 7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나 파일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보내기. 자, 보내기는 최대 15개까지 최대 15개까지는 최근 문서의 내용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가 WP일 경우에는 사용자 밑에 WP, 자, 로밍, 그 다음에 send to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내기 메뉴의 대상 등록에는 최근에 실행한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로밍에 들어가서 샌드2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 txt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보내기에서 A 드라이브로 클릭을 하면 A 드라이브는 없었죠. 근데 A 드라이브를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면 A 드라이브로 이동이 아니라 보내기는 복사, 카피의 개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번도 틀리고 맞는 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세 번째, 압축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압축 폴더의 기능을 사용하여 폴더를 압축하면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컴퓨터로 전송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압축 폴더와 파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일반 폴더에 사용한 것 같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압축 폴더를 컴퓨터의 다른 드라이브나 폴더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공유도 가능하다. 다른 파일에 종속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압축을 반드시 풀어야만 쓸 수 있다.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풀지 않아도 되지만 종속의 개념에서는 반드시 풀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새로 만들기 폴더를 이용하면 폴더를 새로 만들 수 있고 개인 설정에서 배경을 바꿀 수 있고 정렬 기준에서 이름, 크기, 항목, 수정한 날짜 방법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고 자, 자동 정렬도 있겠죠. 보내기 메뉴를 이용해서 이동이 아니라 복사의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읽기 전용을 설정할 수 있다죠. 읽기 전용이라든가 숨김,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는 설정할 수 없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정으로 공유는 설정할 수 없는 거 맞죠? 이거 맞는 거네요. 1번은 할 수 있는 거고 자, 위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당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잠깐 봐볼게요. 표시하지 자,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4번의 내용은 잠깐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보시면 일반 탭에 디스크 할당 크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할당 크기도 표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실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제가 여기다가 그림 같은 거를 문제로 이렇게 여기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는 공유를 설정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내놨습니다. 디스크 할당 크기가 4KB 이런 것들 보시면서 자, 내용들 설명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의 경우에는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2번이 맞는 거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키면 바로가기 아이콘과 연결된 실제 실행 파일이 실행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연결된 실제 실행 파일과 다른 폴더에 위치할 수 있다. 다른 폴더에 위치할 수 있어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에 대해서만 무한정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실행 파일에 대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죠. 자, 6번에 3번이 틀린 거고 자, 삭제하더라도 온본 실제 파일에는 삭제되지 않는다. 7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반 아이콘과 같이 더블 클릭하면 링크된, 연결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삭제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고 바탕화면이나 폴더 내에 어디든지 만들 수 있고 무한정 만들 수 있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폴더나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등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프린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프린터. 자,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프린터를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한글에 가서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설치된 프린터를 제외한다라고 그러는데 설치된 프린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프린터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봐볼까요? 자, 장치 및 프린터에 갔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현재 이 프린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린터를 바로가기 만들기 눌러주면 바탕화면으로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 프린터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이 틀린 거가 되겠네요. 8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Alt Shift가 아니라 Ctrl Shift.
그리고 복사하여 붙여넣기, 다른 위치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하여 파일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한 3번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아이콘, 파일이나 폴더 등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려고 파일, 폴더, 프린터 등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더블클릭이 아니죠. 더블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바로가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거죠. 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더블클릭, 삭제를 하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역시 삭제를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물어본 것 같아요. 옳은 것은. 그래서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강의, 파트 2, 2번째 강의가 되겠죠. 파트 2에서는. 자, 바탕화면에 관련된 내용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탐색기, 역시 파트 2 윈도우 기본 사용법입니다. 파트 출제 빈도도 더 많네요. 9%. 윈도우 탐색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